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해주는 충언이 듣기는 거슬리지만 매우 이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윤상현이 이틀 전에 자기 지역에서 출마를 밝혔으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전은 사파전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오늘과 내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이 네 사람이 꼭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7월 23일 당대표 선거전까지 한 달 남겨놓고 표몰이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세 사람이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는데 민주당과는 다르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당의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의 활로와 함께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2년 사이에 당 대표가 무려 9번이나 바뀌었다. 이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권이 어떻게 힘을 받고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자체가 9명의 지도부가 바뀌어가는데 9번이나 바뀌어가는데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당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당대표로 나섰던 사람들이 모두가 당의 위기다. 당을 구하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뜻을 보였으니까 국민의힘은 살아나겠죠. 힘을 보이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위기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용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난번 총선거 때가 어떠했었습니까? 그야말로 고양이의 손까지 빌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힘을 다 모아야 하는데 내부에서는 바짓가랑이 잡고 총질하고 고양이 손까지 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입장에서 전부 다 자기 목소리만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후에 하는 해설은 100%가 다 옳고 지당한 얘기입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누구든지 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지요. 경기 전에 이 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선수의 약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제는 흘러간 물이 됐으니까 앞만 바라보면서 7월 23일 새롭게 뽑혀지는 당 대표에게 그야말로 미래를 걸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출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두가 다 취임할 때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겠다.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선민 후당이었습니다. 국민을 먼저 받들고 섬기고 당은 그 뒤를 따라가겠다. 선민 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주장과는 달리 당에서 얼마만큼 뒷받침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당을 살려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었다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 올라가는 사람이 늘 딴죽을 겁니다.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독설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의 위기라고 얘기한다면 애송이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 선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당 대표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훈수꾼으로서 팔짱만 끼고
당을 비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경기 후에 하는 해설은 언제나 옳지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그런 해설자가 올바른 해설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3인 3색의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위기에 빠진 보수를 바로 세울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은 당정 재관계 정립, 나경원은 계파 앙금 사심이 없다. 원희룡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내세웠는데 다 옳은 주장이지요. 저들이 하는 그 주장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제는 당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겠다는 그런 각오가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달 뒤에 전당대회를 지켜보겠다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지난 2년 동안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에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실망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다. 총선 후에 지난 2달 동안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골든타임이었는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당 대표로 나서게 된 자신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옳게 지적을 한 것이죠. 또한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계파 없고 앙금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의 대표로서 적임자다. 자신은 원희룡 장관처럼 윤심 후보를 자처하지도 않고 한 전 위원장처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도 없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반복할 수는 없다.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다. 한 명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분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경원은 한동훈과 원희룡을 애들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싸잡아서 두 사람을 계속 공격해대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와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쏟겠다. 나경원 의원이 하는 얘기가 다 옳습니다. 정당한 주장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본인이 짚고 넘어갈 일이 있죠. 자기가 지금 자기 지역구에 이재명이가 6번씩 와서 상대방 지원 연설할 때에 한동훈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응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책임, 전국적인 책임을 한 사람은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을 지적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셨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가 백마고지 전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과 치열한 싸움 속에 결국은 그 고지를 지켰기 때문에 백마고지 승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듯이, 나경원 의원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본인의 힘만 가지고 이겼던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을 속내는 알고 있겠지만 전략상 후보로 경쟁자로 나서니까 상대를 헐뜯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동훈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은 나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 원내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원희룡과 한동훈은 원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선 주자가 당 대표를 맡을 경우에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을 비유하는 얘기지요. 아울러 지금은 주 전장터가 국회다. 우리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가 없다라면은 굉장히 기울어진 싸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원희룡과 한동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옳습니다. 옳은 주장이죠.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경원 의원은 원외 시절에 작년 3월에 당 대표는 왜 출마하려 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시원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 선거의 책임을 다 묻고 있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지 않습니까? 공대선대위원장을 직함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했다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능력 있고 재주 많고 머리 뛰어나지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원희룡이 당 대표로 나선다 생각들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발표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었는지, 당초 예상을 벗어난 출마였기 때문에 그 출마의 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희룡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당정 원팀으로 승부수를 띄우는데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도 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윤석열 정권과 손을 잡으면서 당 대표가 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과 정부와 서로 등을 돌리면서 제대로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힘이 부족해서 돌덩이 이재명을 가리키는 거죠. 민주당 대표를 못 치웠는데 20년 혹은 그 이상 한 번도 우리 당 계열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제주도나 인천에 출마해 보시고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경원을 우회적으로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달리 직설화법적으로 공격해야 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품위를 지켜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역시 국민의힘답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제 자신의 정책적 소견을 밝히면서 한 달여 동안 토론과 정책 분야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들을 펼치고 그런 것을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평가하면서 대표를 선출하겠죠. 어제 얘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여러 개 있었지만은 눈길을 끌었던 것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과연 세 사람 또 네 사람 윤상현까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그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4인 4색의 색깔을 보였었습니다. 아니 4인 4색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동훈을 제외한 세 사람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었는데 한동훈의 의견을 그냥 반대하기보다는 방식을 그렇다면은 반대하는 데에 자기로서의 생각을 갖다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특검법은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국민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야당이 반대하고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바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솔직한 국민에게 접근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정략적이라 우선 반대를 한다.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 대표가 된다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 때에 특검을 할 때 대법원장 주도하에 특별검사를 지정한 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은 무조건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성찰과 각오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음 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그것을 특검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의힘 내부 전선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원희룡 역시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왜 반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면은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대안까지 마련하는 한동훈의 방법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강론 부분적이라도 대안 내지는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상대당과의 차별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기 좋은 말을 하지요.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과연 지혜로운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찾는다.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런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정권 재창출을 진심으로 바란다면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단맛 나는 약은 더 좋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됐을 때에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권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현명한 국민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